거기 가서 건물 좀 대체 작업하고 예. 건물이라는 것은 역시 누드처럼 있어야, 그러니까 산자 해체하고 해야 그 건물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요. 사람의 인체를 투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건물의 형태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지붕 해체하고 벽체 해체가 됐을 때 그 건물의 모습이 어떤 형식의 건물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지금도 찍어 놓고 그 주변 환경을 보존해야 되지만 또 그때 해체할 때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환경이 오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쪽 그 8층에서 저쪽 보면 네. 그 지금 소나무를 다 베고 있어요. 네. 저도 여기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네. 그 주변 환경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쪽을 보고 찍으시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네. 기록 보존을 위해서. 예. 저는 왜 당진에 왔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병희 선생님께서 오신 이유요. 왜 당진에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앞으로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진에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숨겨줄 사람도 없는데 당진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당진에 와서 그래도 근거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진에 와서 어떤 동학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체 정도라도 이제 기념으로 상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 그 아래체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배제하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동학 사업의 일환으로 이암 선생의 이 유허지 복구 이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활동을 우리 이암 선생의 그런 동학 혁명 정신, 또 그 이후에 20년 뒤에 우리 3.1 독립운동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이걸 오늘의 이제 민족의 우리가 평화통일 연결시키는 그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허지가 대한민국의 1등 유허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좀 주지를 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 혹시 이런 건 있어요. 저희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지금 사실은 동학이라는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됐고, 사실은 보훈 쪽에도 해당이 의병은 되는데 동학은 보훈 어떤 그런 거로 안 됐어요. 특별법으로 됐을 정도로 지금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데에 잘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물론 안채만, 저는 솔직히 안채에서 주인 쫓아내고 안채에 살진 않았을 겁니다. 사랑채에 살았겠죠. 그것을 복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안채 없는 사랑채만 복원했을 때는 또 그것도 우스운 모양이라서 도면은 다 떠날 겁니다. 나중에 죄송하지만 동학단체에 기부 운동을 좀 하셔서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우리가 100평을 복원하잖아요. 아니, 100평을 땅을 얻잖아요. 최대한 바깥채를 복원해 놓을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빨간 집 너머 저 높은 곳 사이에 그 너머에 지금 유허지가 있고요. 축이 되는 것이 5도 쪽으로 배 타고 들어왔을 가능성과, 그리고 그 당진 그 북창이라고 조창지가 있어요. 거기가 바닷물을 통해서 들어왔던 데고, 그 당시 1897년도에 그 운양 김윤식 선생이 서울에서 물건을 항상 가졌던 데가 우두 북창하고
그 이쪽 그 오도 쪽으로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길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죠. 그 이제 운양 김윤식 선생은 영탑사에서 7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외무 대신 하다가 주로 그쪽 그 포구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서울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의암 선병희 선생님도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저쪽 그 한진을 통해서 대진 또 그 다음에 수원, 시흥, 과천 루트가 육로예요. 그러한 길들이 이제 지금은 당진이 그렇게 서해대교 뚫리면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진항 생기고 현대제철 한보 들어와서 할 텐데 실제로는 당진 자체가 굉장히 그 육로가 발달되기 이전에 일제 신장로 철도가 생기면서 당진이 폐쇄적인 곳으로 됐지 실제로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한강을 제집 드나들듯이 마포나루로 드나들었던 그런 해양로가 발달됐던 곳이에요. 네, 당진 자체가 당나라 때 무역항이었던 거죠. 신라하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한때 굉장히 그 도덕부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수교하면서 757년에 걸수지연이라는 데를 당진으로 고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화성이 자기들 당항성이다 그래서 화성도 항로로 이용됐지만 당진도 굉장히 저쪽을 건너가는 항로로 이용됐던 곳이고 그것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 발달됐던 곳이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동학도 사실은 같은 시기에 천주교하고 동학이 동시에 이쪽에서 이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정부력과 열려있는 사고들이 있었던 거죠. 하늘하고 나무를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저 너머 골에 있는 거예요. 빨간 집 뒷너머, 산 너머에 있어요.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학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을 범근래프라고 지도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범근래. 일어났는데 여기서 육로로 가면은 4일이 걸려요. 그런데 김윤식, 이희식 이런 사람들이 온 날짜를 따져보면 해로로 이틀 반나절 걸려요. 옛날에 여기서 육로로 가면 물론 바다는 험하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험한 곳이 어디냐면 강화도 있고. 네. 근데 전라도 배들이 올라오려면 삐져나온 데가 물살이 빠르잖아요. 네. 반도 쪽이. 태안 앞바다, 어디 안면도 앞바다 계속 무너지는데 여기는 강화도 그쪽만 딱 피해가면 굉장히 안전한 항로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잖아요. 반도였잖아요. 그걸 조선시대에 삽으로 다 뚫었겠어요. 의양운항도 건설했을 고려시대에. 그런 것들이 그만큼 항로가 험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일례로 조선시대 3대 방직이 있는데 대부분 해안가에 3대 방직이 있습니다. 연안 남대지, 김제 벽골제, 여기 당진 합덕제. 그러면 대부분 김제평야, 여기 연백평야, 예당평야예요. 근데 그것이 다 바닷가에 있는 쪽에다 저수지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고 사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계속 저기 준서를 하고 제방을 토목 기술 공무원 4급을 파견을 해요. 근데 저쪽 거는 올라오다 하도 무너지니 삼남지방에 구율미로 많이 쓰였고 얘는 국경 방어에 많이 쓰인 거예요. 연백평. 여기 거는 안전한 항로가 있으니 서울로 계속 간 거죠. 뭐겠어요? 착취죠. 어찌 보면 또 착취라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 평등 정신 이런 것들에 빨리 눈뜰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중요한 사항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그 임진왜란이나 그 병자호란이나 호란 때 그 매칭을 받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불쌍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저게 친일이 없었고. 지금 몽골 항쟁기 때 강도정부에서 여기를 야별초까지 해서 온양 쪽으로 쳐들어오는 후금군을 계속 막아요. 왜 막냐면 강화도에서 자체 수급 안 되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논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정벌 당하는 순간 자기들 보급로가 완전히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엄청 착취해 갑니다. 임진왜란 때 이몽학의난이 왜 일어났겠어요? 아니 저기 쳐도 물론 저기 그 당시에는 부산에 가서 거기 가서 웅크리고 있을 시기지만 그래도 여기서 외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어요. 왜냐? 의주에 피난가 있는 왕 계속 보급 물자를 대줘야 되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 내란기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 중에 내란이 일어나. 점령 안 당한 게 불쌍한. 그러고 저기 전라도 지방은 다 저 수군 방어하는데 두 곳이 점령을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동쪽으로 진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행복했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 내내 탄압받고 그러한 정서들이 동학과 천주교가 이쪽에서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고맙습니다. 운물이 저 의원선생께서 지금 기록사로는 지평리 대왕이라는 데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셨는데 그때 물이 다시 운물이 이렇게 차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년 한 3개월 계셨는데 그 위로 나가셨는데 물이 다시 말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면은 분이 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가서 근데 그 이제 저 사료적으로 더 밝혀야 되는데 왜 오셨느냐. 그러니까 아마 배 부상에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서 많은 부상을 이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이제 배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대로 이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원주인의 윗사람 저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있는 거죠. 교인들의 그 흔적을 쫓아서 이제 교인들이 모셨던가 또 원래 우암성사는 청주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에서 좀 지인들이 좀 있었겠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팔은 거예요. 하는 개발을 때. 이게 2014년도인가에 그 이동철 선생님이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찾아낸 곳이죠. 모양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냉장고를 좀 이쪽으로 좀 당겨요. 이쪽으로. 냉장고 조금 더 가. 더. 또 콩만 푸시면 되죠. 여기에다 네, 거기다가요. 나오네. 양 나오고. 아니 잠깐 제가 시켜올게요. 안 돼요? 예. 라이터. 촛불에 다시면 돼요. 하나 까는 거 갖고 올까요? 아니, 절을 안 하면.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몰라. 동화가 또 절을 안 해? 하기입니다. 한국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 의식에서는 이렇게 큰 집례를 좀 보시죠. 예. 간단하게. 예. 진행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털어. 예. 한 사람은 물러나나? 네.
기둥이 있어서 되게 안 찍혀. 가운데로 천천히 생각하고 서부를 찍게. 이거 기둥 때문에 계속 그냥 픽만 붙어 있는. 저기 잠시만요. 거기 지금 다 찍어서 일로 가가지고 다 단체로 일로 향해서 한번 사진 조화정 영세 불만 만사지 시천구 조화정 영세 불만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만 만사지.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하늘에 신고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동 신고. 네, 기념사진 찍기 전에 예. 우리 이암 손병희 선생의 그 주요 사상이 이 삼경사상이에요. 삼경사상. 우통화 천도교 경전에 보면 그 이제 순 대신사편, 그다음 해월신사편, 이암 성사편 이렇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한 편으로 나누어서 거기 이제 제일 길죠. 그 선생의 그 삼경 사상이 제목으로 나오는데 경천, 경인, 경물이라.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물, 오늘 뭐 에코니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데 아무튼 물질을 또 우리가 공경하는 이런 세 가지 사상을 이제 수심정리 이렇게 인내천 삶을 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 삼경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암 선생 그 고택을 복원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뭐 이렇게 복원을 한다든지 뭐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암 선생이 이렇게 산골에 들어와서 당시에 이런 그 이론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이런 민족의 이런 그 참 근대화 운동을 왜 추구했겠는가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암 선생은 30대, 40대 그 연배에 전봉준과 더불어 이게 지금 남북적 분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남적 대표는 전봉준, 해몽 전봉준 장군, 북적 이제 대표는 이제 형식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 이런 그 또 이제 군사적인 이런 활동을 행동을 한 분은 이암 선생인데 이게 이제 동학 소위 말하는 그 혁명 운동이었고 길놓고 보면
막 그걸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우리가 민족 운동을 제폭구민 또 우리가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국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정신을 계승을 해서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동학혁명이 1894년이죠. 그 이제 1919년 동학 그 혁명 3.1 독립운동 25년 뒤라.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이암 선생 연배가 60대. 그 이제 형무소에서 3.1 독립선언을 하고 3년인가 억구를 너무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내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그 3.1 독립운동, 물론 그 정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요. 그 3.1 독립운동이 기초가 돼서 상위 임시정부에서 이암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셨다. 근데 이분이 몸이 안 좋고 또 국내에 있다 보니까 가지는 못하고 그 있다가 보면 하셨는데, 바로 이 3.1 독립운동이 오늘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적, 그 이념적 이런 그 기초가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여기에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기초가 아까 뭐 우리 학예관 그분 남 선생 이야기는 우리가 뭐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그 우리 동학의 정신을 이제 복원하는 이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운동이 오늘 이 시점에 이제 재조명을 하면 역시 우리가 민족의 이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난 해월 선생님, 이암 손병희 선생이 우리가 이렇게 다녀와서 이렇게 절을 올리고 추모하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하는 우리 국가 민족을 희생을 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당부를 했을까? 저는 일제시대는 독립운동이면 이 시대는 역시나 민족의 평화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에 매진해서 그야말로 나라다운 민족 국가다운 이런 제대로 우리가 이런 독립군대 자주군대를 만들어서 작전권을 행사를 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 8천만 정도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동북아 시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세워달라, 이런 당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 단체의 동학마당인데 동학마당 이름으로 지금부터 요 제가 옮겨주고 잘 복원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운동에 난 매진했으면 좋겠다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우리 선열들의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음속에 혼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우금치에서 10만이 흘린 그 피와 독도장군, 손아중, 김계남 장군과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우리 동학군들을 보여준 그 행동, 실천, 이것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동학인, 우리 동학 마당인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김학래 선생님. 우리가 지난 겨울에 강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거는 제대로 된 나라,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딘가 되돌아봤어요.
근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듯이 이것은 동학정신이다. 그래서 124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조선 역사 처음으로 민회를 구성하고 민회를 통해서 그 불평들과 차별을 극복하고 내세에 맞서 싸우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가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심정으로 피난 생활을 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딛고 이 자리에서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정신을 개선하고 이어갈 건가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하나 같은 마음일 거고 앞으로 이 자리를 찾는 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그 정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이 손병희 선생 유어지를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성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채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학이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어느 지역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분들의 삶이 꼭 조명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받들고 추앙했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만나뵙게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또한 손병희 선생님의 그러한 어를 이렇게 큰 기둥으로 인해서 봤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남과 북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합하는 이러한 남북 통일을 가는 이러한 맥으로 이어질 것 같고 또한 이러한 그런 남북 통일을 맥으로 이어진과 동시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동학은 동쪽에만 있고 이 동양에만 있는 이러한 학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를 세계로 하나로 가는 이러한 것을 계승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빛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33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주교를 다니지만 그 당시에 서학과 동학이 그 대립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도 사실은 이 동학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참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집안도 저희 유공자 집안이고 그래서 남다른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 뭐 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은 별로 없지만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한테 이제 이 취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홍문식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동학에 관련되신 모든 어르신들한테 뭐 앞으로 강령하셔서 뭐 원하시는 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안산이지만 비좁은 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알릴 일이 있으면은 저를 활용을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여기 방문인데 처음에는 솔직히 큰 의미 없이 그냥 역사가 좋아서 또 이런 게 있다는 게 호기심 반 왔어요. 지난번 다녀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분들하고 동학마당이나 단체에 들어와서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더 초점이 여기 생존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밀접된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그 공통적 정신이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좀 느낀 게 현장 체험이라 말로 정말 살아있는 공부구나. 그래서 이런 현장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저만 아니라 저희 이 동료나 후손들한테도 정말 이런 이 생존에 이런 하거나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어떠한 그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게 많고 주변 분들한테도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재조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무튼 계속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고심인데 가면 갈수록 좀 깊이 좀 빠져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오신 분들 말고도 전적으로 확대해서 북한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그쪽 관련 일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앞서가신 통일 말씀 잘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북한에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정신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서 그 일을 이 통일사업 전초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학의 여러 유적지도 뭐 다녀본다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동학의 역사에서 참혹했던 것은 이러한 현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이동초 교수님이 처음 여기를 발견하시고 또 여기 김학로 소장님께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이 없어지게 됐다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 그러한 아주 의미 깊은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암성사님의 내용을 따라서 그분을 높이고 숭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그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당진 쪽에서는 수정모 전투터라든가 굉장히 그 일본군에게 거의 최초로 승리한 아주 동학혁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해월 신사께서 순도하신 후 그해 의암성사님께서 해월의 가족분들을 같이 모시고 여기에서 거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고 모든 우리의 민의 저항 정신의 출발점이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더욱이 종교적인 편향성이 없이 불교분들도 동학 정신에 입각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저는 그것이 동학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학 많은 분위기는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동학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정신을 직접적으로 개성하려고 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요. 단 한 가지라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일들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 동덕수 어르신들 다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동학마당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동학을 지금 지켜주신 김학로 소장님께도 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것을 하나 맺은 것 같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드디어 저희가 욕심 안 내고 김학로 선생님 모시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 제공을 하기로 정식 공문이 당진시에 얼마 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분간 비밀로 좀 하고 당진시장님께서 결제 오늘 내일 사이에 날 것 같습니다. 그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까는 가슴이 막 저도 선생님처럼 그냥 콩닥콩닥 뛰고 눈물이 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 다행히 그래도 우리 최인영 선생님 모시고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가면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근엄하신 것 같아. 우리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너무 근엄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예, 됐습니다. 저기 강수영이랑 한번 찍어주시죠. 선생님 이쪽으로 됐어요. 같이 아버지 오셨는데 자리 나면 되요